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3년 10월 25일 수요일 장 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저녁 8시 22분 지나고 있고요. 나스닥은 현재 0.5% 정도 하락하고 있고 우리 야간 선물은 318포인트로 강보합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은 외국인들이 1천억 매수, 그다음에 콜옵션 34억 매수인데 요거는 기존에 있던 매도 포지션을 좀 줄이는 축소하는 거래였고요. 뭐 위에 콜매도 포지션을 이제 매수로 좀 줄인 이유는 어제 급반등에서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둔 흐름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주로 지금까지 여기 구간을 모두 다 닫아놓고 있었습니다. 닫아놨다는 건 방어벽을 좀 치고 있었습니다. 요 위로 쭉 외국인들은 가지 않는 베팅 포지션을 좀 취하고 있었죠. 그런 상태에서 혹시 모를 단기 반등에 대비하여 이 부분의 일부를 문을 조금 열어두는 그런 모습이죠. 여기 부분을 방어를 조금 철회하고 대신에 위에다가 더 두터운 방어 라인을 쌓는 그런 거래인 모습을 좀 보인 하루였습니다. 물론 그게 오전에 좀 극명하게 드러났는데 오후에는 그 경계가 조금 약해지기도 했습니다만 뭐 어쨌든 외국인들은 해지 성향으로 단기 해지 성향으로 지난번처럼 약간의 반등을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약간의 반등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일부 대비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대세는 외국인들의 베팅 방향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그런 약간의 해지성 거래만 살짝 나온 가운데 현물 매도가 대량으로 또 많아졌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매도도 상당히 많이 나온 하루였죠. 그다음에 손절이 이제 12월물에서 13억이 출현한 것은 이제 BEP 부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BEP가 이렇게 낮아졌냐, 즉 손익분기가 왜 이렇게 낮아졌냐 라는 것은 어제 마감 영상에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매도 포지션을 위에 있는 것들을 순수 위에 있는 것들을 대부분 익절 청산을 했고 좀 시간을 좀 벌어뒀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매도한 것들이 주로 많이 남았기 때문에 손익분기가 현재 미결제 약정에 대해서는 좀 낮은 편이다. 새로운 매도가 좀 늘어났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왔다 갔다 했잖아요. 320도 넘어가고 뭐 그런 상태에서 손실 구간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약간의 손절 처리를 했다라는 거. 그래서 외국인들은 지난번처럼 약간의 단기 반등을 좀 고려를 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또 위에서 매도 때릴 준비를 좀 하겠죠. 어제 이제 푸틴 쯔라시와 미국 채금리 조정 속에서 시장이 상당히 크게 변동성이 생기고 흔들어졌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연속 상승을 할 것처럼 만들었던 증시입니다. 연속 상승뿐만 아니라 뭐 그냥 단순히 흐름만 차트 흐름만 놓고 보면은 뭐 하락이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움직임을 보였으나 제가 아주 그건 경계해야 될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죠. 전혀 그런 흐름은 수급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수급이 뒷받침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연속 한 상승 2, 3일은 줄 것 같았는데 그것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전일 막판 외국인의 선물 4천억 추가 매도에 반등 조건이 완성되려면 오늘은 일반적으로 3천억에서 5천억 이상의 선물 매수가 이제 들어옵니다. 외국인들은 이제 그럴 생각이 딱히 없어 보이는 날이고요. 오히려 그동안 매도량을 늘려온 현물을 또 팔고 프로그램 매도량도 또 늘어난 상태였죠. 과거에 하락하다가 이렇게 강력하게 밑꼬리를 좀 달고 터닝한 시점에서 보면 진짜 이제 반등이라고 보는 위치에서는 외국인들이 보통 다음날 3에서 5천억 정도 최소한 선물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이 성립이 될까 한번 지켜봤습니다. 물론 그때랑 지금이랑 차이가 많죠. 지금이 기존 과거에 하락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누적 매도량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죠. 오랜 기간 동안. 그렇기 때문에 뭐 3천억에서 5천억 가지고 사실 대세의 흐름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뭐 솔직히 힘들 거라고는 좀 봤지만 그래도 내심 뭐 단기 반등을 위해서 한번 외국인들이 고려하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좀 환매수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나 안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일반적인 반등 구간의 수준에도 지금 못 미쳤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좀 버텨주면서 코스피 지수는 상대적으로 견고한 모습을 좀 보였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어쨌든 지금은 계속 어느 정도 흐름을 계속 굳건히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이제 SK 하이닉스는 차트를 상당히 이쁘게 만들고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내일 실적 발표가 나오면 실적 발표되면서 이제 방향을 어느 정도 결정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내일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요. 삼성전자는 이제 내일 이제 SK하이닉스 실적 발표에 같이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죠. KRX 반도체 지수에 서로 각각 20%씩 지금 차지하게 되었으니까 뭐 아무래도 뭐 인덱스 성향을 서로 갖고 있으면서 좀 서로 완전히 다른 길을 또 가긴 또 어려운 상태가 되었죠. 그래서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삼성전자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시면서 보되 삼성전자는 또 별도로 생각해 줘야 될 게 어쨌든 개인들의 매수를 자꾸만 유도하는 그런 모습이 포착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장중에 라이브 방송 때도 설명드렸고 또 우리 구독자방이나 정혜원방 분들께도 설명을 톡방에서 또 드렸지만 삼성전자는 오늘도 보니까 68,000 언더에다가 개인들이 대거 주문을 지금 걸어두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자꾸만 포착됩니다. 이게 며칠 됐어요. 이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삼성전자 밑에다가 호가를 준비해 놓고 있는 개인들의 호가가 준비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게 일시적으로 체결이 됐다가 끌어올리는 모습들을 최근에 많이 반복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이 보시면 개인들이 4일 동안 100만 주도 되지 않는 작은 매수가 졸졸졸 이렇게 따라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0월 20일에는 25만 주대, 23일에는 48만 주, 24일에는 60만 주, 오늘은 55만 주 이렇게 개인들이 소량 매수가 따라오고 있다. 그러니까 제대로 체결을 안 시켜줬다라는 거죠. 호가는 밑에다가 대량으로 걸어놓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이탈되면 제가 68,500원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약간 이탈될 조짐이 있어요. 이 부분이 본격적으로 이탈되면 이제 개인들의 대량 매수가 잡히게 될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상태를 상당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오늘 2차 전지들이 많이 빠졌죠. 그래서 2차 전지에서 답이 없다고 판단한 개인들도 존재할 겁니다. 예, 어디로 올까요? 또 삼성전자 등 반도체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대부분 그렇게 이동을 하죠. 2차 전지를 대거 개인들이 오늘 받아준 것도 있지만 또 일부는 또 오늘 포기하고 넘어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는 주가를 유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로 또 향해서 뭐 올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호가 상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고 자 어쨌든 삼성전자를 이제 비롯하여 금투의 현물 매도 폭탄 준비되고 있습니다. 베이시스가 시장 베이시스가 현재 1.36으로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이론 베이시스가 1.69예요. 자, 현재 이론 베이시스가 1.69. 선물과 현물의 차이입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코스피 200과 선물의 차이인 시장 베이시스가 1.36으로 끝났는데 요게 이제 이론 베이시스와 차이가 좀 더 벌어지면 예를 들어서 한 0.5까지 떨어진다든가 0포인트를 위협하게 되면요. 금융투자가 현물 매도 폭탄을 쏟아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점도 조금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금투의 현물 매도 폭탄과 외국인들의 하락 베팅 지금까지 베팅되어 있는 누적 매도량 외국인들이 지금 현물을 한 최근에 한 달 정도 아니 9월 15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9월 15일 이후에 9월 18일 9월 18일 월요일 그러니까 15일이 금요일이긴 한데 14일에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보내고 그 주 다음 주부터 체크해가지고 지금까지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를 좀 보면 단 3일밖에 매수해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매도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누적 지금 누적 매도량이 2조 원대 중반까지 이제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선물 뭐 4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언제 하락이 본격화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죠.
그다음에 오늘은 조금 2차 전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동안에 라이브 방송에서 조금 많이 얘기를 나눠 봤었죠. 그래서 제 라이브 방송을 그동안 꾸준히 들어오셨던 분들은 이 2차 전지, 개인들이 좋아하던 2차 전지를 고점에서 계속 끌고 오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런 것들, LNF 이런 것들인데, 오늘 크게 하락한 2차 전지 종목들을 반드시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은 뭐 단기적으로 과대 낙폭이라서 중간에 며칠 뒤에 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여건까지는 왔지만, 어쨌든 기다려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걸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예. 오늘 하락하지 않은 2차 전지들은 개인들에게 그런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니까 반전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그렇지 않고 오늘 조금 대량 매도가 나온 것들 있죠. 오늘 5% 이상 하락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별을 좀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개인들의 매수 베팅이 누적된 2차전지 급락데이라고 오늘 급락데이였죠. 에코프로 BM,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퓨처엠 등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공매도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매수는 상당히 꾸준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K 배터리라는 이름까지도 붙이면서 굉장히 지금 매수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이 오랜 기간 동안 나타나고 있어요.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거에 조선 섹터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뭐 2차 전지는 2000년대 일본을 역전하고 1위로 올라섰던 당시의 조선업과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유사해 보인다. 그 움직이는 흐름들이 상당히 유사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오지 않은 고가가 당시에 찍혔다라는 공통점이 있죠. 자, 삼성중공업을 예로 들어보면 이렇게 과거에 2007년 서브프라임 터지기 전에 최고가를 만들었던 당시 굉장히 흡사한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도 개인들이 이런 것들을 고점에서 상당히 추격해서 심지어 이거를 10년 넘게 들고 오는 경우도 봤어요. 예, 고점에서. 회복이 될까, 언젠가 회복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물론 뭐 진짜 초장기적인 시간이 흐르면 회복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시간은 그냥 버려지나요? 그렇죠?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조선업은 중간에 잠깐 일본에게 다시 추격당할 뻔한 적도 있어요. 2017년 정도 때에는. 그러나 현재 기준으로 여전히 조선업은 세계 1위를 우리나라가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빅3 체제로 개편이 확실히 되면서 1위를 여전히 지키고 있고요. 당시의 최고가는 그러나 아직도 깨지 못하고 대세 하락이 이어졌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업황이 얼마나 좋든 나쁘든 간에 이미 개인들을 고가에 개인들이 장악했던 개인들의 힘으로, 혹은 개인들의 진짜 열풍이 불었던 그런 섹터들은 정말 다시 돌아오기 힘든 상태의 길을 오랜 기간 동안 걷습니다. 여기 지금 한국항공우주나 HMM, OCI 등도 유사한 사례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으로 이제 보면은 신풍제약이나 시젠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그 주가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저는 뭐 기본 10년은 간다고 보거든요. 10년에서 뭐 20년,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죠. 자, 보시면 뭐 신풍제약 차트 흐름만 좀 놓고 보시면, 개인들에게 열풍이 있었던 종목들이죠. 상당히 지금 고가에서 진짜 흥분되게 매수하고 또 누적해서 계속 물타기 해줬던 종목들, 지금도 거의 뭐 지금 21만 원에서 만 원대까지 갔으면 뭐 말 다 했죠. 그다음에 시젠도 역시나 마찬가지고 16만 원에서 뭐 2만 원까지 갔으면 더 이상 설명할 게 없는 수준이죠. 한국항공우주, 이거는 2014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쯤에 10년치 일감을 다 먼저 받아놔서 한번 크게 상승을 일으키면서 개인들한테 아주 적극적인 러브콜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뭐 그때 또한 아직도 주가가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나마 얘는 좀 많이 올라와줬죠. 흐름이 좀 다른 거에 비해서 약했기 때문에. HMM도 마찬가지. 지금 이거 올라온 거를 또 뭐 얘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과거의 흐름까지도 또 보셔야 되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흐름도 마찬가지라는 거 지금 계속 우하향하고 있죠. 이렇게 우하향한 지 벌써 이제 3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여기 언제까지 갈지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그거를 들고 계신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다음에 OCI도 뭐 그런 사례. OCI는 홀딩스죠. 예, 분할했으니까 OCI는 홀딩스로 이렇게. 얘도 한때 개인들이 열광했던 적이 있었죠. 이렇게 그렇죠. 2008년 서브프라임 전이네요. 그래서 고가 찍고 이때는 이거는 이제 또 그 다행히 살려줬던 구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려줬던 구간이 이것도 적지 않은 기간이었는데, 뭐 이런 경우 운 좋게 또 살아날 때 기회가 된다면은 당연히 탈출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나라 주식은 나중에 또 다 경영 승계 때문에 상승 지속적인 장기 상승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했던 것들은 구간마다 잘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유지를 잘 못합니다. 예. 나중에 오늘 라이브 방송 때도 같이 다뤘지만, 우리나라 주식은 결국에는 나중에 세금 줄이기 위해 상속세 줄이기 위해서, 양도세 또 줄이기 위해서 주가를 오너 일가가 낮추는 걸 선호합니다.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실정이죠. 그래서 영원히 계속 상승하고 유지하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급등하면 계속 하락하고 싶어하는 게 또 그래서 주가 관리를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냥 마냥 회사를 믿고 이렇게 가시면 위험하다라는 거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들이 고점을 향할 때부터 계속 몰아쳤던 종목을 외국인이 숏 포지션만 잡고 있다면 단기 굴곡들이 간간히 나와도 결국 장기간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래서 뭐 외국인들이 뭐 롱으로 매수를 같이 해주면야 뭐 괜찮겠지만 그나마, 그래서 수급을 좀 체크를 해야 되고, 특히나 에코프로 BM 같이 뭐 계속되는 공매도 랠리, 외국인들의 공매도 랠리 이런 것들은 특히나 더 심하겠죠 앞으로. 그래서 장기간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잘 제거를 해 나가야 될 거고, 제가 뭐 진작에 그렇게 많이 오랫동안 말씀을 드려왔으니까 지금은 또 많이 진행돼 가지고 또 되게 속상하실 수 있는데, 뭐 주주분들께서는. 근데 이 개인들이 무너지는 것 중에 하나가 고집입니다. 예, 보시면 제가 밑에다가 써놓은 거, 개인들의 이제 계속 이렇게 눈과 귀를 막고 이제 고집이 상당히 위험하죠. 무조건적인 매수만 하는 그런 상태. 좀 받아들이고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 내가 원하는 정보만 취득하려고 해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정보만 가려가지고 취급하고, 또 유튜브에서는 또 내가 원하는 정보만 계속 알고리즘에 뜹니다. 예, 좀 눈과 귀를 열어 두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뭐 2차 전지는 다르다라는 이야기도 뭐 있는데, 뭐 현재 중국이 선택한 LFP 배터리와 우리나라가 선택한 이제 NCM 배터리 간의 논쟁이 좀 많아요. 예. 근데 어쨌든 뭐 결과론적인 거죠. 지금은 기술 격차는 점점 줄어들면, 이제 기술 격차, 원래 이제 중국이 선택한 LFP 방식이 값이 싸고 대신에 성능이 좀 떨어지고 뭐 안정성은 좋아요. 뭐 이런 장단점들이 있는데 그 성능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죠? 그래서 결국 꼭 2차 전지에서 2차 전지를 활용하는 게 꼭 전기차뿐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동 공구 시장까지 장악할 수 있는 게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우위에 있고 안정적인 방식인 LFP 방식이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고성능 자동차에는 분명히 이제 불리합니다. LFP 방식은 전기차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또 LFP가 가진 안정성과 가격적인 우위가 더 중요하다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에코프로 BM과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걸 인정하고 뒤늦게 어떻게 합니까? LFP 배터리를 양산 준비에 돌입하게 됩니다. 2026년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LFP 방식을 양산하겠다, 이런 목표를 내세우고 있죠. 하지만 이미 차이가 벌어진 상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라이브 방송 때도 좀 계속 표현해 드렸지만, 마라톤이 있으면 우리는 여기다가 배낭을 무거운 걸 짊어지고 가는 상태고, 중국은 먼저 일단 선택한 방식, 값싸고 양산에 용이한, 국제 표준화 시키기에 용이한 방식으로 안정성을 생각해서 달렸고, 그렇죠? 우리나라는 고성능 자동차에 초점을 맞춰서 달렸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고 달렸기 때문에 격차가 지금 계속 벌어져서, 지금 이 짊어진 배낭을 내려놓는다고 한들
그래서 2026년에 이제 LFP 방식으로 양산 목표로 해서 달려간다고 한들 차이가 이미 벌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가의 되돌림은 어느 정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3년 전에도 이제 곧버스에 정말 열광하던 개인 주주들 분들께 진작에 탈출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해드렸던 것처럼 지금 한 몇 달 전부터 지금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려오고 있는데 뭐 이제라도 뭐 너무 늦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단기 반등 이후에는 결국에는 이거 여기서부터 반토막 이상 다 추락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장기적으로. 그래서 사실 빨리 그거를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답이긴 합니다. 제가 그 이제 곧버스를 그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가 그 상황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당시에 정말 이제 곧버스에 열광하던 주주분들과 라이브 방송 중에서도 많이 싸우고 막 그랬었죠. 제가 한 7,000원에서 이렇게 내려오던 요 시기에 빨리 곧버스 탈출하는 게 좋다. 장기적으로 많이 하락한다. 7,000원을 보이고 있는데 2,000원을 간다라는 얘기하니까 솔직히 뭐 좀 황당하기도 하고 그랬겠죠. 근데 진짜 2,000원을 언더로 내려갔었죠. 제가 2,900원을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2,000원을 이탈하는 정도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탈출하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그때 같이 탈출해 주셨던 분들이 아직도 저희 방에서 같이 방송을 보고 같이 함께하고 있는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곧버스에 매달리셨던 분들은 아직 저랑 이제 인연이 안 돼서 어디 가셨는지 어디서 잘 하고 계시겠죠. 예.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수급이다. 예. 뭐 시장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계속 이렇게 눈과 귀를 막고 무조건적인 매수만 하고 있는 이상 결국 주가는 제대로 회복하기 어렵고 하락하면 지속적으로 이득을 보는 외국인들의 숏 포지션이 장기간 승리하게 될 것이고 승리해 왔습니다. 반드시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상태에서 이제 결국 코스닥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들의 하락은 지수 상승에 방해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다음에 코스피, 코스닥에 걸쳐서 이제 외국인들의 현물 선물 누적이 매도로 겹치고 쌓여서 한바탕 물갈이 장세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음액값을 유지하고 있는 스프레드 지금 12월물 선물 12월물과 내년도 3월물의 차이가 음액값이라는 거 그게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움직임은 굉장히 어렵다 지금은. 그래서 한바탕 물갈이 장세를 만들어야지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제가 이것도 이제 비유하기로는 우유에 미숫가루를 이렇게 타서 먹잖아요. 처음에 이제 우유를 넣고 이제 미숫가루를 그냥 넣으면 굉장히 알갱이도 두껍고 막 굵고 막 그래요. 그래서 먹기가 불편하죠. 그래서 이런 상태를 이제 스프레드 음액값이라고 본다면 얘를 고르게 만들어서 먹기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상태로 이제 시장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흔들어줘야죠. 그렇죠? 강하게 흔들어줘야 된다라는 거. 시장도 강하게 흔들어줘야 다시 그런 것들이 정돈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대세 힘에 덤비지 마시고 파생인 분들은 적당히 잘 활용하셔요. 그래서 파생인 분들은 지금 제가 그런 구간마다 지금 활용을 하시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좀 제가 롱 포지션의 단타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제 생각보다 오늘 시장이 좀 제 생각보다도 좀 약했어요. 단기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 정도를 생각하면서 봤는데 시장 역시나 대세구나 생각을 하면서 또 맞습니다. 롱은 어디다가 공략을 했냐? 여기까지 참아서 공략을 해서 요걸 먹자. 아니면은 요 정도 구간을 먹자. 그러니까 덤비지 마시고 충분히 제가 제시해드린 구간까지 내려왔을 때 잘라 드시라. 이런 관점으로 오늘 받아보는 롱 포지션을 좀 드렸는데 기존에 이제 숏 포지션을 끌고 오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아직도 계시고 있지만 어쨌든 오늘 자체의 트레이딩은 사실 박스권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혹시나 모를 단기 어제에 이어서 반등세에 대비하면서 밑에서 좀 받아냈다가 짧게 끊어내라 대신에 갖고 가면 안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어차피 오늘 변동성도 그렇게 강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오늘 그렇게 그런 관점대로 이제 하신 분들이 320만 원 수익 올려주셨고 그 다음에 여기 뭐 377만 원 수익도 있고요. 그다음 110만 원대 수익도 있고요. 200만 원대 수익도 있고 그죠? 보이죠? 이렇게 35만 원, 377만 원, 32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내일은 또 내일의 관점대로 또 정해연방 내에서 또 풀어드릴 거고요.
어쨌든 뭐 파생은 열심히 지금 공부하시고 하셔야 될 때죠. 시장이 어지러울 때 빛을 볼 수 있는 게 또 파생이기 때문에. 그다음 현물하시는 분들은 제가 현금화를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현금을 들고 기다리는데 언제 삽니까? 이러고 계실 수 있는데 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성급하게 다가가서 괜히 매 맞느니 차라리 현금이라는 것을 지키고 기회를 딱 포착해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나중을 위해서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인내심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는 시장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유연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구독자 정보 공유방에 입장하셔서 함께 하실 분들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톡 주소로 문의 주셔서 안내받고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다음 댓글도 환영합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위클리 옵션 만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